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으로 오진할 수 있는 이 식물성 스테롤 질환을 하루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치료법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 최만호 박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은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낯선 용어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식물성 스테롤 대사 이상 질환, 이게 어떤 건지 또 그동안은 어떤 치료법이 사용됐는지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면은 식물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체외로 배설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예. 이런 식물성 스테롤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체외로 배설이 되지 않고 혈관 내에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네네.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고콜레스테롤 환자들처럼 콜레스테롤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약을 그냥 복용하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정상적이라면 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물질들이 혈액 안에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식물성 스테롤 질환을 진단하려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무려 8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조차 국내 어느 기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기관이 없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한 실험실에서 이 검사를 위해서 유전자 변이 규명을 하는데, 이 실험실이 이제 그 정확한 어떤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 이제 연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시간, 또 치료가 검사가 완료가 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정확한 검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조금 쉽게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았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일단은 환자는 빨리 어떤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단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기반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8개월씩이나 걸리던 것을 이제 24시간 만에 이제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그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신 건데요. 네. 어떤 방법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 실험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18년 동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왔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하거나 소변을 이제 받아서 거기서 실험을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혈흔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들만 선택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식물성 스테롤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진단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 피 한 방울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른 의학 분야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다수의 질환들이 사실은 그 콜레스테롤의 대사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식물성 스테롤의 대사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한 어떤 그 질환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그 혈액 내에 이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식물성 스테롤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신생아부터 청소년, 성인이나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그 콜레스테롤 관련 대사
질환들을 저희가 이제 진단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생애 전주기적 검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신생아나 아동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 우리가 이제 혈액형 검사를 위해서 피 한 방울을 뽑아서 그 검사를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혈액형 검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어떤 만성 대사성 질환이나 특정한 이런 식이 질환들을 동시에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하신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좀 더 그 의료 현장에서 손쉽게 좀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좀 남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기술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병원에서 그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해당 질환의 환자들과 차별화되는 그 건강한 사람들의 표준 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표준 농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 예.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최만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